아니, 여보. 저를 아세요? 딸의 출판 기념회. 특별 손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한서윤 님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라는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지연의 아버지 상철이 얼어붙었습니다. 20년 전 죽은 아내였습니다. 얼굴, 목소리, 버릇까지 똑같았습니다. 전 20년 전 산사태 때 다쳤어요. 깨어났는데 기억이 하나도 없었어요. 상철이 물었습니다. 왼쪽 어깨 아래 별 모양 흉터 있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아세요? 옛날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저예요? 당신은 제 아내예요. 김윤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아니라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아니에요. 20년 동안 아무도 날 찾지 않았어요. 우린 당신이 죽은 줄 알았어요. 장례까지 치렀어요. 한서윤은 돌아가려던 공항에서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내 이름, 김윤서, 남편, 딸 지연이, 지연의 집 앞에 선 한서윤. 지연아, 엄마야. 엄마는 죽었어요. 미안해. 늦었지만 돌아왔어. 딸이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세계적인 작가로 돌아왔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였습니다. 골목길이 좁았습니다. 주택가 사이로 작은 서점 겸 북카페가 있었습니다. 간판이 따뜻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아늑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해가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서점 앞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신인 에세이 작가 김지연 출판 기념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조명이 현수막을 비췄습니다. 반짝였습니다. 서점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의자가 빼곡히 놓여 있었습니다. 50대부터 60대 동네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3, 4, 5 모여 앉아 수군거렸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런 거 상도 받았지. 요즘 애들 치고글 참 곱다. 행사장 뒤쪽에서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무대 옆에서 젊은 여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32 김지연이었습니다. 단정한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어딘가 학생 티가 남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깨끗했습니다. 아버지, 마이크 잘 들려요?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무대 앞에 서 있는 남자를 향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김상철이었습니다. 60대 중반이었습니다. 은퇴한 고등학교 국어교사였습니다. 얇은 정장을 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맸습니다. 오랜만에 입는 옷이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들린다, 들려. 괜히 걱정은. 상철이 중얼거렸습니다. 정장 단추를 다시 잠갔습니다. 긴장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벌써 이런 날이 오네. 내 엄마가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상철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20년 전에 떠난 아내였습니다. 지연의 책 제목은 아버지의 도시락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아버지가 새벽마다 싸준 도시락 이야기였습니다. 겨울 운동장에서 얼어붙은 김밥도 있었습니다. 학원 대신 동네 도서관에서 버틴 청소년 시절도 담겨 있었습니다. 따뜻한 책이었습니다. 행사장 저 멀리에서 젊은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상철의 옛 제자들이었습니다. 달려왔습니다. 샘, 오랜만이에요. 우와, 선생님 딸이 작가가 됐다니. 세상 참. 웃으면서도 상철의 가슴에는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늘 같은 구멍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이었습니다. 강원도 수학여행이었습니다. 담임이던 아내 윤서가 학생들을 지키려다 산사태에 휩쓸렸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실종됐습니다. 시신도 못 찾았습니다.
상철은 그날 이후 미망인이 됐습니다. 한부모가 됐습니다. 혼자서 지연을 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꼭 쥐었습니다. 진정시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 지연이, 아니, 김지연 작가의 첫 책 출판 기념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계속 말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서점 천장을 울렸습니다. 따뜻한 박수였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훈훈하게 바라봤습니다. 은퇴한 국어 선생님, 외동딸 작가 만들어낸 아버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감동적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상철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한 번씩 허공을 향했습니다. 비어있는 의자를 더듬었습니다. 윤서야, 보고 있지? 오늘은 내 자리까지 내가 채워야 한다. 상철은 속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지연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김지연입니다. 아니, 아직도 낯설네요. 작가라는 말이.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지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 책은 제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20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분입니다. 엄마 없이 혼자서요. 정말 힘드셨을 텐데 한 번도 티내지 않으셨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고마워요. 박수가 더 커졌습니다. 우레와 같았습니다. 상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을 감췄습니다. 평온한 오후였습니다.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철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지연의 북토크가 시작됐습니다. 책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질문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집중했습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작가님, 아버지께 가장 감사한 순간이 언제였나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중학교 때였어요. 친구들이 다 엄마랑 쇼핑 가고 그럴 때 저만 아빠랑 서점 갔거든요. 속상했어요. 그때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없지만 아빠가 2배로 사랑할게라고요. 그 순간 울었어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감동했습니다. 상철은 그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지연이 울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1시간쯤 지났습니다. 토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출판사 대표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40대 중반 남자였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대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깔았습니다. 뜸을 들였습니다.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에이, 설마. 누가 온다는 거야?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기대했습니다. 대표가 크게 외쳤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한국 문학계를 빛낸 분입니다. 윤 선생님이십니다. 큰 박수 주세요. 현관 쪽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플래시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여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검은 롱코트를 입었습니다. 단정한 단발머리였습니다. 진주 귀걸이를 했습니다. 세련됐습니다. 우아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상철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윤서, 상철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 여자가 아내를 닮았습니다. 아니, 똑같았습니다.
한서윤이 미소 지으며 손을 들었습니다.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한서윤입니다. 이 작은 서점 참 정겹네요. 제 첫 원고를 프린트하러 다니던 동네 복사집 생각도 나고 목소리였습니다. 말투였습니다. 웃을 때 살짝 접히는 눈꼬리였습니다. 긴장할 때마다 오른손으로 왼쪽 손목을 한번 쓸어내리는 버릇까지 모두 똑같았습니다. 똑같잖아. 상철이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떨렸습니다. 20년 전 마지막으로 본 아내의 모습이 눈앞에 겹쳐졌습니다. 폭우를 뚫고 떠났던 수학여행 전날이었습니다. 애들 앞에서만큼은 울지 마요. 상철 씨라며 웃던 얼굴이었습니다. 그대로였습니다. 행사 뒤편에서 지연이 속삭였습니다. 아빠, 저분. 진짜 TV 나오는 그 작가 맞지? 유명하다던데. 아빠, 왜 그래? 얼굴이. 지연이 상철을 봤습니다. 상철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아니야. 좀. 갑자기 어지럽네. 상철이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이 없었습니다. 한서윤만 봤습니다. 한서윤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연의 책을 칭찬했습니다. 아버지 도시락을 소재로 한 에세이라니. 요즘 보기 드문 참 따뜻한 글이었어요. 아버지를 생활비 기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바라본 시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객석에서 웃음과 박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상철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20년 전 산사태 소식이 라디오로 날아들던 날만 생각났습니다. 김윤석 교사, 학생 3명 끝까지 지키다 실종이라는 뉴스 멘트만 귀를 찢었습니다. 상철은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내 엄마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그리워하다가 헛것을 보는 걸까? 상철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닮았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사인회가 끝났습니다.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책을 샀습니다. 사인을 받았습니다. 출판사 대표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깜짝 손님인 한서윤 선생님과 김지연 작가의 사인회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긴 줄이었습니다. 한서윤 앞에 더 많은 사람이 섰습니다. 유명한 작가였습니다. 상철은 한쪽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서윤만 봤습니다. 계속 봤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윤서일까? 20년 만에 다시 나타난 걸까? 아니면 단순히 닮은 사람일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습니다. 사인회가 끝났습니다. 대표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근처 식당에서 뒤풀이 할 건데 같이 가시죠. 뒤풀이요? 네. 작은 자리입니다. 한서윤 작가님도 오시기로 했어요.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가까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처 식당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오래된 곳이었습니다. 수육과 미역국이 유명했습니다. 24시간 영업했습니다. 상철이 자주 오던 단골집이었습니다. 선생님, 또 오셨네요. 60대 사장님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상철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서요. 한서윤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웃었습니다. 와, 이런 데서 출판 기념회 뒤풀이 하시는 거 참 좋네요.
한서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상철은 일부러 맞은편이 아닌 45도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정면으로 마주보면 감정이 들킬 것 같았습니다. 대표가 술잔을 돌렸습니다.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안 선생님, 오늘 깜짝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작년에 내신 장편도 일본이랑 대만에서 엄청 팔렸다면서요? 뭐, 다 옛날 얘기죠. 전 그냥 글 쓰는 사람일 뿐이에요. 한서윤이 웃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상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잔을 쥔 오른손 검지가 유리잔 옆면을 탁, 탁, 탁 3번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저 버릇이었습니다. 윤서가 긴장할 때마다 하던 버릇이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옆에서 지연이 속닥였습니다. 아빠, 왜 잠만 계속 보고 있어요? 아, 그냥 저분 좀 긴장하셨나 싶어서. 상철이 둘러댔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순한 미역국과 빨간 김치찌개였습니다. 수육도 나왔습니다. 대표가 물었습니다. 한 선생님은 뭐 좋아하세요? 김치찌개, 고추장찌개. 아, 매운 건 잘 못 먹어서요. 미역국, 조금만 주시면 될까요? 한서윤이 대답했습니다. 미역국을 받았습니다. 한 숟갈 맛봤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가운데 놓인 후추통을 집어들었습니다. 미역국에만 살짝 톡, 톡 뿌렸습니다. 상철은 숨이 막혔습니다. 예전에 아침마다 아내가 하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윤서도 매운 것을 못 먹었습니다. 미역국에 후추를 뿌렸습니다.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심지어 고개를 숙일 때 코 옆에 살짝 팬 작은 주름까지 똑같았습니다. 설마 이런 우연이. 상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때 출판사 대표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안 선생님, 근데 진짜 신기한 거 아세요? 선생님, 예전 기억이 거의 없으시다면서요? 한서윤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아, 그 얘기도 했었죠. 20년 전 강원도 쪽 산사태였나요? 그때 구조됐다면서요? 상철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20년 전 강원도 산사태, 모든 단어가 맞아떨어졌습니다. 정확한 날짜도 장소도 사실 잘 몰라요. 한서윤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기억나는 건 깨어났을 때 병원 천장이었다는 것뿐이라서요. 이름도 가족도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었어요. 결국 주민센터에서 임의로 이름을 정해주고 한동안 무연고자 비슷하게 살았죠. 대표가 거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방 작은 도서관에서 청소하며 책 읽기 시작했다가 원고 쓰기 시작하셨다면서요. 인생이 한편 소설이에요, 진짜. 상철의 젓가락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20년 전 강원 산사태였습니다. 실종이었습니다. 시신은 끝내 못 찾았습니다. 출석부와 가방, 운동화 한 짝만 발견됐습니다. 사망 추정으로 처리됐습니다. 그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때 어디 다친 데는 없었습니까? 상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서윤이 상철을 봤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니, 그냥 산사태라면 많이 다치셨을 것 같아서요. 몸 곳곳에 상처가 있었대요. 병원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특히 왼쪽 쇄골 아래에 오래된 화상 흉터도 있고요. 별 모양이었대요. 상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별 모양 흉터였습니다. 윤서에게도 있었습니다. 왼쪽 쇄골 아래에. 신혼여행 때 처음 발견했습니다. 어릴 때 다림질하다 되었어라고 말했습니다. 별 모양이요? 네. 왜 그러세요?
아시는 분이라도 계세요? 한서윤이 의아해했습니다. 상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하지만 상철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얼굴, 목소리, 버릇, 흉터.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았습니다. 자리가 조금 흐트러졌습니다. 사람들이 화장실에 갔습니다. 담배를 피우러 나갔습니다. 한서윤도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상철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뒤를 따라갔습니다. 복도 끝이었습니다. 정숙이 옆이었습니다. 한서윤이 물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상철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지만 한서윤 선생님. 네. 한서윤이 눈을 돌렸습니다. 상철과 마주 섰습니다. 바로 앞이었습니다. 혹시 왼쪽 쇄골 아래에 별 모양 흉터 있으십니까? 한서윤의 눈이 크게 떴습니다. 놀랐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아까 말씀하셔서요. 상철이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떨렸습니다. 아, 그랬나요? 제가 말했나? 한서윤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상철의 머릿속에서 20년 전 신혼여행 밤이 떠올랐습니다. 별 모양 화상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윤서가 부끄러워했습니다. 깔깔 웃었습니다. 못생긴 흉터지? 라고 말했습니다. 맞다. 이 사람 그냥 닮은 게 아니다. 거의 확신으로 가는구나. 상철은 확신했습니다. 한서윤이 윤서라고, 아내라고.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선생님, 혹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기억을 되찾는데요. 기억을요? 네. 제가 오래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20년 전에도 여기 이 동네에서 살았고요. 혹시 선생님이 아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한서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럴까요? 근데 왜 저를 도와주시려는 거죠? 그냥 같은 교사 출신으로서요. 그리고 딸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누군가 가족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안타까워서요. 상철의 목소리가 진심이었습니다. 한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세요. 한서윤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상철은 받았습니다. 꼭 쥐었습니다. 뒤풀이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헤어졌습니다. 한서윤도 떠났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상철은 그 자리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택시가 멀어졌습니다. 보이지 않을 때까지 봤습니다. 윤서야, 정말 너냐? 상철은 중얼거렸습니다. 확신과 의심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작은 카페 한 켠이었습니다. 상철은 텀블러를 들고 나왔습니다. 직접 볶아온 쌀뜨물 커피를 담았습니다. 예전에 윤서가 매일 아침 끓여 마시던 레시피였습니다. 몸에도 좋고 부드러워서 좋다고 말했습니다. 상철은 그 맛을 기억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서윤이 들어왔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인터뷰가 좀 길어져서. 아닙니다. 저도 방금 왔습니다. 상철은 다리를 떨고 있는 자신의 무릎을 억지로 눌렀습니다. 진정시켰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한번 대접해 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상철이 텀블러 뚜껑을 열었습니다. 구수한 쌀뜨물 향과 커피 향이 함께 피어올랐습니다. 이건 커피인가요? 근데 냄새가 좀 다르네요. 쌀뜨물에 커피를 약간 섞은 겁니다. 옛날 교사들,
월급 적을 때 많이 마시던 가난한 레시피죠. 한서윤이 웃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러다 문득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상하네요. 맛이 이상합니까? 아니요, 그 반대예요. 마치 어디선가 매일 아침 맡았던 향 같은 기분이 들어서요. 한서윤이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방 안에 햇빛이 들어오고 옆에서 누가 오늘도 파이팅이라고 말하던 그런 느낌. 이상하죠? 제가 15년 전 이전 기억이 없는데 상철은 목이 메었습니다.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같이 가보시겠습니까? 이 향기가 시작됐던 곳으로요. 한서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끌렸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된 교사 관사가 모여있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90년대식 연립주택이었습니다. 낡은 자전거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남은 팻말이 보였습니다. 모모초 교사 관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한서윤이 물었습니다. 상철은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교사들이 살던 관사입니다. 20년도 넘은 곳이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서윤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이 계단, 손으로 난간을 쓸어봤습니다.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비 오는 날 여기서 미끄러질 뻔한 학생을 잡아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저한테 잔소리를 했죠. 선생님이 조심해야지, 애들도 조심하지라고. 상철의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날 윤서가 학생을 잡아주었습니다. 상철이 잔소리했습니다. 똑같은 기억이었습니다. 관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장판과 싱크대였습니다. 창틀에 붙은 오래된 아이돌 스티커도 있었습니다. 여기가 아니, 옛날에 제가 살던 곳입니까? 한서윤이 어지러운 듯 벽을 기대잡았습니다. 네. 상철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 아내와 제 딸이 살던 곳입니다. 한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아내. 네. 20년 전에 산사태로 돌아가셨습니다.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코스는 단골 칼국수집이었습니다. 옛날 간판이 그대로 달려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 모퉁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오랜만이네요. 주인 할머니가 상철을 알아봤습니다. 달려 나왔습니다. 예, 사장님. 여전히 장사 잘 되시네요. 상철은 옆에 선 한서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옛날에 제 아내가 여길 참 좋아했어요. 비 오는 날이면 꼭 들르던 집이죠.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한서윤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젓가락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테이블 위를 더듬어 고춧가루통을 집었습니다.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간장만 살짝 올렸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죠? 고춧가루를 넣으면 혼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누가 혼낸다고요? 상철이 물었습니다. 한서윤은 마치 자신에게도 낯선 사람을 떠올리듯 말했습니다. 키 큰 남자가요. 안경 썼고 웃을 때 한쪽 입꼬리가 조금 먼저 올라가는 상철이었습니다. 상철의 특징이었습니다. 한서윤이 상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무의식 속에서 상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가시죠.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둘은 작은 시골역 플랫폼에 서 있었습니다. 두 칸짜리 무궁화호가 서던 소박한 간이역이었습니다. 여긴 어딥니까? 한서윤이 물었습니다.
수학여행 갈 때 선생님들이 우리 애들을 데리고 항상 모이던 곳입니다. 제 아내가 담임이었던 반도 여기서 출발했죠. 플랫폼 위 낡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멀리서 철길을 타고 오는 기차 소리 같은 이명이 들렸습니다. 삑, 철컥, 덜컹. 한서윤이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안 돼. 산이 무너져. 애들이 갑자기 숨을 거칠게 쉬기 시작했습니다. 한서윤 씨, 상철이 다급히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한서윤은 눈을 감은 채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이들의 비명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줄 서, 뛰지 마. 선생님 뒤에 붙어 있어. 눈물을 한 줄기 흘리며 한서윤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저, 여기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무서워요. 뭔가, 너무 큰 걸 잃어버린 느낌이라. 상철은 조용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장 아끼던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비에 약간 젖어 색이 바랜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부부와 초등학교 입학식 교복을 입은 어린 지연이 함께 찍혔습니다. 이 사람, 보이십니까? 한서윤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인가요? 네. 상철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그때 당신을 데리러 역까지 뛰어왔던 당신 남편입니다. 그럼 이 아이는 우리 딸 지연이입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던 아이. 한서윤은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어릴 적 자신의 눈매를 닮은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거짓말. 이잖아요. 한서윤이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전 가족이 없었어요. 20년 동안 아무도 절 찾으러 오지 않았는걸요. 우린 상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미 당신이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영정사진까지 모시고 장례까지 치렀으니까요. 그만. 한서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 지금도 하루하루 버티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기억 하나 없는 인생으로 겨우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한서윤은 눈물에 번진 얼굴로 사진을 밀어냈습니다. 전 한서윤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고 기억을 잃고도 살아남은 새로운 이름이에요. 갑자기 나타나서 당신은 내 아내였다라고 말하는 건 잔인해요. 하지만 진실입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한서윤은 카페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상철은 사진을 꼭 쥔 채 빈 의자만 바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또 놓쳤다. 이번엔 눈앞에 있는데도 뒤풀이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상철은 슬쩍 출판사 대표를 복도 쪽으로 불러냈습니다. 대표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 선생님. 오늘 사회 너무 잘 보셨어요. 어떤 걸요? 한서윤 작가님 말입니다. 예전 산사태 얘기하셨던 거. 대표는 잠시 눈치를 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그건 사실 업계에선 유명한 얘기긴 한데요. 공개적으로 막 말하진 않습니다. 신비한 과거가 있는 작가 이미지가 또 마케팅이 되니까요.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대표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20년 전 강원도 모 산골입니다. 수학여행 버스가 지나던 길 옆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났대요. 그 근처에서 신혼 미상의 여자가 혼수 상태로 발견됐답니다. 소지품도 없고 옷도 다 찢어지고 얼굴도 흙투성이어서 누군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가족이 안 나타났습니까? 그게 더 이상해요. 신문에 신혼 미상 여성 사진도 실리고 방송에도 나갔다는데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았답니다.
그게 한 선생님이 제일 아픈 부분이기도 하고요. 상철은 숨이 막혔습니다.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았다니. 우린 이미 죽은 줄 알고 영정까지 모셨는데 대표는 말을 이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냥 주민센터에서 한서윤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줬대요. 그 뒤로 강원도 읍내 작은 도서관에서 일하시다가 어느 날 노트에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게 지금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거고요. 상철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포기한 그 사람을 다른 동네 사람들이 살려냈구나. 집으로 돌아온 밤이었습니다. 상철은 오랜만에 서랍맨 아래 깊숙이 숨겨둔 상자를 꺼냈습니다. 갈색 종이 상자였습니다. 안에는 낡은 결혼 사진이 있었습니다. 신혼 때 둘이 함께 찍은 교사관사 앞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연 초등학교 입학식 날 가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연분홍 블라우스를 입은 윤서가 지연아 앞에 봐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사진을 손에 쥔 채 중얼거렸습니다. 윤서야, 정말 너냐? 사진 아래 발바닥이 닳도록 만져서 흐릿해진 글씨가 있었습니다. 다음 생에도 또 만나자. 윤서. 상철은 그 사진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니다. 다음 생이 아니라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나야겠다. 도망치지 말고 진실을 확인하자. 상철의 마음속에서 조용하지만 단단한 결심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상철은 한서윤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 번만 더 만나주시겠습니까?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한서윤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사흘째 되던 날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만나죠. 상철은 안도했습니다. 기회가 생겼습니다. 다시 만난 곳은 조용한 공원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서윤은 여전히 경계했습니다. 보여주실 게 뭔가요? 상철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20년 전 산사태 당시 실종자 명단입니다. 제가 교육청에 부탁해서 받았습니다. 한서윤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펼쳤습니다. 명단이 보였습니다. 여기 김윤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상철이 가리켰습니다. 한서윤의 눈이 그 이름에 멎었습니다. 김윤서, 제 아내 이름입니다. 그날 산사태로 실종됐습니다. 사망 추정됐습니다. 한서윤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아내 신분증 사본입니다. 상철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신분증 복사본이었습니다. 사진이 있었습니다. 한서윤이 사진을 봤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젊었지만 분명히 자신이었습니다. 이게 네, 당신입니다. 상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김윤서입니다. 제 아내입니다. 지연이 엄마입니다. 한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우연일 수도 우연이 아닙니다. 상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이 제 아내와 같습니다. 얼굴, 목소리, 버릇, 흉터까지 우연일 수 없습니다. 한서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요? 20년 동안 한서윤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김윤서라고 하면 저는 누구예요? 당신은 두 사람 다입니다. 상철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한서윤으로도 살았고 김윤서로도 살았습니다. 둘 다 당신입니다. 한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상철은 옆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상철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상철이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혼자 갈 수 있어요. 한서윤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상철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돌아와, 윤서야. 제발, 돌아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서윤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상철은 기다렸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연이 물었습니다. 아빠, 요즘 왜 그래? 뭔가 생각이 많아 보여.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엄마 생각? 응. 지연은 아버지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아빠. 엄마는 하늘에서 우릴 지켜보고 있을 거야. 상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을 말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서윤이었습니다. 선생님, 만날 수 있을까요? 언제든지요. 지금 괜찮으세요? 네. 어디로 갈까요? 공항이요. 인천공항. 상철은 놀랐습니다. 공항이요? 어디 가십니까? 아니요. 그냥 거기서 만나고 싶어요. 상철은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이 걸렸습니다. 공항 출국장이었습니다. 한서윤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캐리어가 옆에 있었습니다. 어디 가시는 겁니까? 상철이 물었습니다. 한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려고 했어요. 해외 문학제 초청받았거든요. 도망치려고 했어요. 이 모든 진실에서. 하지만 안 갔군요. 네. 못 갔어요. 한서윤이 상처를 받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탑승구까지 갔어요. 거의 비행기에 탈 뻔했어요. 근데 한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진짜로 산사태 나던 그날이요. 상철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무슨 기억입니까? 학생이요. 한 학생이 도시락을 잃어버렸어요. 울면서 저한테 왔어요. 저는 그 아이 손을 잡고 다시 산길로 올라갔어요. 도시락을 찾으러요. 한서윤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산이 무너졌어요. 쿵, 쿵, 쿵 소리가 났어요. 저는 아이를 밀어냈어요. 안전한 곳으로. 그리고 저는 흙과 돌에 묻혔어요. 상철은 한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났어요. 한서윤이 상처를 받습니다. 집이요. 작은 집. 아침마다 햇빛이 들어오는 방. 쌀뜨물 커피 냄새. 그리고 당신 목소리요. 오늘도 파이팅, 윤서야라고 말하던. 윤서. 상철이 불렀습니다. 한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이름. 김윤서. 맞죠? 네. 당신 이름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0년의 시간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우리 딸, 보고 싶어요. 윤서가 말했습니다.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러 가시겠습니까? 무서워요. 20년 동안 엄마 없이 자란 아이한테 갑자기 나타나면 괜찮습니다. 지연이는 이해할 겁니다. 상철이 윤서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가요. 천천히. 윤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캐리어를 두고 갔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차 안에서 윤서는 창밖을 봤습니다. 지나가는 풍경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이 길 자주 다녔던 것 같아요. 네. 학교 갈 때 다니던 길입니다. 상철이 대답했습니다. 윤서는 계속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지연이 어떤 아이예요? 착해요. 엄마 닮아서요. 상철이 웃었습니다. 윤서도 미소 지었습니다. 저를 닮았다고요? 네. 성격도 웃는 것도 당신 그대로예요. 윤서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없었습니다. 키운 기억이 없었습니다. 좋은 엄마였을까요? 산사태 나기 전에 최고의 엄마였습니다. 상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이한테도 학생들한테도 모두가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성북동 언덕길이었습니다. 익숙한 골목이었습니다. 윤서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멈췄습니다. 여기 알 것 같아요. 녹슨 파란 대문이 보였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문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마당이 보였습니다. 작은 평상이 있었습니다. 빨래줄도 있었습니다. 집, 윤서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집이에요. 맞죠? 네, 우리 집입니다. 상철이 대답했습니다. 윤서는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지연이는요? 곧 올 겁니다. 연락했습니다. 잠시 후 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남편 민수와 함께였습니다. 아빠, 갑자기 급하게 오라고 해서 무슨 일이? 지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평상 앞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서윤이었습니다. 저분, 왜 여기? 지연이 당황했습니다. 상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연아, 소개할 사람이 있다. 상철이 윤서를 봤습니다. 윤서가 한 걸음 나섰습니다. 지연아,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지연은 얼어붙었습니다. 왜 저를 그렇게 부르세요? 지연아, 우리 딸.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야. 내가 매일 일기장에 엄마 찾던 그 엄마.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 엄마는 죽었어요. 20년 전에.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었지. 윤서가 두 팔을 벌렸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남편 민수가 지연을 붙잡았습니다. 상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연아, 진정해라. 설명할게. 아빠,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분이 엄마라니.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철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20년 전 산사태였습니다. 윤서가 실종됐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기억을 잃고 살았습니다. 한서윤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최근에 우연히 만났다. 출판 기념회에서.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20년이나 지났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미안해, 지연아. 윤서가 다가왔습니다. 지연은 물러섰습니다. 다가오지 마세요. 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당신을. 윤서는 멈췄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알아. 내가 날 모르는 게 당연해. 나도 너를 기억 못했으니까.
그럼 왜 이제 와서? 기억이 돌아왔어. 공항에서 내 얼굴이 떠올랐어. 아기였을 때, 초등학교 입학식 때, 다 기억났어.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 동안 전 엄마 없이 자랐어요. 친구들은 다 엄마랑 쇼핑 가고 엄마한테 고민 얘기할 때 전 혼자였어요. 아빠가 2배로 사랑해줬지만 그래도 엄마가 그리웠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요? 20년이에요. 20년.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가 지연을 안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천천히 얘기하자. 지연은 민수 품에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상철과 윤서는 지켜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 지연이 진정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윤서를 봤습니다. 정말 엄마예요? 제 엄마가 맞아요? 그래, 엄마야. 지연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윤서의 얼굴을 봤습니다. 자세히 봤습니다. 사진 속 엄마랑 닮았어요. 내가 나랑 닮았어. 눈이 특히. 지연은 윤서의 손을 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정말 살아계셨구나.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서는 지연을 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게 돌아왔지. 지연은 처음에는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힘을 풀었습니다. 윤서를 안았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윤서는 무너졌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연도 울었습니다. 엄마 품에서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상철은 2사람을 지켜봤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수도 감동했습니다. 한참 후 지연이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기억 없었어요? 저도 아빠도? 응. 아무것도 기억 못했어.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백지였어. 이름도 나이도 가족도 다 잊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살았어요? 도서관에서 일했어. 책을 읽었어. 그러다 글을 쓰기 시작했어. 그게 작가가 된 이유야. 지연은 놀랐습니다. 그럼 한서윤 작가가 진짜 엄마였던 거네요? 응. 한서윤은 내가 새로 받은 이름이야. 김윤서는 잊어버린 이름이고 지연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려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서는 상철을 봤습니다. 상철이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가자. 급하게 할 필요 없어. 엄마도 적응이 필요하고 너도 그렇고.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아직 실감이 안 나요. 괜찮아. 시간이 필요해. 상철이 지연을 안았습니다. 윤서도 함께 안았습니다. 3사람이 함께 안았습니다. 20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함께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윤서가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손이 기억했습니다. 어떻게 끓이는지. 엄마, 요리할 줄 아세요? 지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윤서는 웃었습니다. 몸이 기억하나 봐. 손이 알아서 움직여.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소박했습니다. 미역국, 김치, 계란말이. 윤서가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먹자. 상철이 수저를 들었습니다. 모두 함께 먹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맛있어요, 엄마. 지연이 말했습니다. 윤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간이 괜찮네. 엄마가 해준 밥. 처음 먹어봐요.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미안해.
아니에요. 이제라도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지연은 진심이었습니다. 윤서는 감사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윤서와 지연이 함께 했습니다. 싱크대 앞에서 나란히 섰습니다. 엄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야. 같이 하자. 두 사람은 함께 설거지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상철은 거실에서 지켜봤습니다. 민수도 함께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기적 같네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기적이야. 20년 만에 가족이 다시 모였어. 지연이가 행복해 보여요. 그래,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야.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지연과 민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윤서는 남았습니다. 상철의 집에 여기서 자도 돼요? 윤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당신 집이에요. 윤서는 방을 둘러봤습니다.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이 방, 우리 방이었나요? 네. 20년 전에 윤서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이불을 만졌습니다. 여기서 매일 잤겠죠? 네. 함께. 윤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아침 햇살, 새소리, 옆에서 자던 남자. 조금씩 기억나는 것 같아요. 천천히 해요. 급하지 않아요. 상철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기다려줘서 당연한 거예요. 당신 남편이니까. 윤서는 상처를 받습니다. 오랫동안 받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네, 할 수 있어요. 함께. 몇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마당에 화분을 놓았습니다. 윤서가 직접 심었습니다. 이 꽃, 예전에도 키웠던 것 같아요. 윤서가 말했습니다. 상철은 웃었습니다. 맞아요. 당신이 제일 좋아하던 꽃이에요. 윤서는 매일 물을 줬습니다.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꽃이 잘 자랐습니다. 지연이 자주 놀러 왔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왔습니다. 윤서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제가 어릴 때 일기장이에요. 지연이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윤서는 받아서 펼쳤습니다. 어린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 엄마가 도시락을 싸줬다. 김밥이었다. 맛있었다. 엄마 사랑해. 윤서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날 사랑했구나. 네. 매일 일기에 엄마 얘기 썼어요.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윤서는 지연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곁에 없어서. 이제 있잖아요. 그걸로 됐어요. 지연은 엄마를 용서했습니다.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에 갔습니다. 서류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한서윤이라는 이름과 김윤서라는 이름을 병합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서윤 씨로 등록되어 있던 주민번호와 신분은 기존 김윤서 씨의 기록과 병합 처리되고 강원 산사태 당시의 사망 추정 기록은 말소됩니다.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윤서는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이제 진짜 제 이름으로 살 수 있는 거죠? 네. 김윤서 선생님으로서도 작가 한서윤으로서도요. 상철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두 개 다 써. 한쪽은 남편이 부를 이름, 한쪽은 독자들이 부를 이름. 지연이 웃었습니다. 괜찮다. 집에서는 엄마니까 윤서 엄마, 학교에선 김 선생님, 세상에선 한 작가님. 완전 바쁜 사람.
모두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상철이 제안했습니다. 가족사진 찍을까? 가족사진요? 응. 새로운 시작이니까. 윤서는 좋다고 했습니다. 지연도 찬성했습니다. 동네 사진관에 갔습니다. 구식 카메라를 쓰는 60대 사진사가 있었습니다. 자, 김 선생님 가족 준비되셨죠? 배경 앞에 네 사람이 섰습니다. 가운데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상철과 윤서였습니다. 한쪽 옆에는 딸 지연과 사위 민수였습니다. 지연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손 너무 꽉 잡았어. 손가락 하얘졌어. 이놈의 손이. 놓았다가 또 잃어버릴까봐 그렇지. 상철이 웃었습니다. 윤서가 남편을 옆눈으로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안 잃어버려요, 김 선생님. 내가 먼저 도망가지도 않을 거고. 사진사가 외쳤습니다. 하나, 둘, 셋 웃으세요.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네 사람의 웃음이 한 장의 사진 속에 영원히 박혔습니다.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서점에 한 권의 새 책이 깔렸습니다. 제목은 잃어버린 20년 다시 찾은 우리 집이었습니다. 지은이는 김윤서, 한서윤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다 쓴 거야? 우리 얘기라 좀 부끄럽네. 지연이 책을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너 아직도 도시락 에세이 작가야. 이번에는 엄마 차례야. 윤서가 웃었습니다. 엄마 같은 사람 분명 또 있을 거야. 어떤 사고, 어떤 상실 때문에 자기 삶을 포기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도 돌아올 수 있었다고 말해주고 싶어. 상철이 조용히 책장을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학생들 지도할 때도 그랬지. 가장 무서운 건 포기하는 마음이라고. 우린 조금 늦었지만 포기 안 한 거네. 그날 저녁 식탁 위엔 소박한 밥상이 올랐습니다. 윤서가 끓인 미역국이었습니다. 상철이 썰어온 김장김치도 있었습니다. 지연이 사온 동네 빵집 단팥빵도 있었습니다. 건배 대신 기도할까? 윤서가 말했습니다. 누구한테? 지연이 묻자 윤서가 조용히 창밖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우리 세 사람, 아니 네 사람. 각자 버티느라 고생했다고. 이제는 조금 덜 아프게 해달라고. 식탁 위에 올려진 쌀뜨물 커피 향이 따뜻하게 퍼져나갔습니다. 20년 전 모두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집이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 찬 채 늦게 찾아온 평범한 일상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함께 보냈습니다. 윤서는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집에서, 가족에게서 기억도 많이 돌아왔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들은 돌아왔습니다. 상철 씨, 오늘 뭐 먹고 싶어요? 윤서가 아침마다 물었습니다. 상철은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해주는 거면 다 좋아. 윤서는 웃었습니다. 아침을 차렸습니다. 쌀뜨물 커피도 끓였습니다. 상철과 함께 마셨습니다. 이 맛이야. 20년 만에 다시 마시는 맛. 상철이 감탄했습니다. 윤서도 행복했습니다. 지연은 둘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배가 불러왔습니다. 윤서는 기뻤습니다. 내가 할머니가 되는 거네. 네, 엄마. 손주예요. 지연이 웃었습니다. 윤서는 지연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나라. 윤서는 태교에 신경 썼습니다. 지연에게 좋은 음식을 해줬습니다. 함께 산책도 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이렇게 챙겨줘서 당연한 거야. 엄마니까. 윤서는 진심이었습니다. 늦게 시작한 엄마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상철이 물었습니다.
학교로 돌아갈 생각 없어요? 학교요? 응. 당신 교사였잖아. 은퇴 전까지. 윤서는 생각했습니다. 교사였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사랑했습니다. 돌아가고 싶긴 한데 20년이나 비었는걸요. 괜찮아. 시간 강사라도 할 수 있어. 아니면 자원봉사도 되고.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 윤서는 동네 중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이 좋아했습니다. 선생님, 설명 진짜 잘하세요. 작가시잖아요. 글도 잘 쓰시고. 학생들이 칭찬했습니다. 윤서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상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어요? 좋았어요. 애들이 귀엽더라고요. 다행이네. 당신한테 맞는 일이야. 상철은 기뻤습니다. 윤서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마당에 하얗게 쌓였습니다. 윤서는 창밖을 봤습니다. 예쁘다. 같이 나갈까? 상철이 제안했습니다. 윤서는 좋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눈을 밟았습니다. 뽀드득 소리가 났습니다. 20년 전에도 이렇게 눈 내리는 날 같이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자주 나왔죠. 손잡고 걸었던 기억이 나요. 윤서가 상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철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다시 잡았으니 놓지 말아요. 네. 안 놓을게요. 두 사람은 마당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얗고 조용했습니다. 지연이 출산했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였습니다. 윤서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손녀. 처음 봐요. 윤서가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예쁘다. 지연이 닮았네. 엄마도 닮았어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윤서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할머니 되게 해줘서. 엄마, 이름 지어줄래요? 내가? 네. 엄마가 지어주세요. 윤서는 생각했습니다. 좋은 이름을 짓고 싶었습니다. 유나, 김유나. 어때? 좋아요. 유나. 지연은 만족했습니다. 아기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윤서의 새 책이 나왔습니다. 다시 찾은 이름, 다시 시작한 인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같은 서점이었습니다. 1년 전 지연의 기념회가 열렸던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독자들이었습니다.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작가님,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가족을 다시 찾으셨다니. 기적 같아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윤서는 감사했습니다. 기적이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은 결과예요. 제 남편이, 제 딸이, 그리고 저 자신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윤서의 말에 사람들이 박수 쳤습니다. 행사가 끝났습니다. 가족끼리만 남았습니다. 상철, 윤서, 지연, 민수, 그리고 아기 유나까지. 사진 찍을까요?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모두 모였습니다. 함께 섰습니다. 하나, 둘, 셋. 사진이 찍혔습니다. 5명의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윤서와 상철만 남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행복해요? 상철이 물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20년 전보다 더요. 왜요? 그때는 당연하게 여겼거든요. 가족이, 집이, 일상이. 근데 이제는 소중함을 알아요. 잃어봤으니까. 상철은 윤서를 안았습니다. 나도 그래요.
당신을 잃어봤으니까 이제는 더 소중해요. 두 사람은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윤서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상철도 옆에 누웠습니다. 상철 씨, 응, 고마워요. 기다려줘서, 찾아줘서, 당연한 거예요. 당신 남편이니까. 윤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20년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찾았다. 가족을, 집을, 나 자신을. 이제는 정말 집에 돌아온 것 같다. 윤서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상철도 잠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숨소리가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창밖에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꽃향기가 났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함께할 하루였습니다. 윤서와 상철의 그리고 가족의 하루였습니다. 죽음도 기억상실도 가족을 완전히 갈라놓지는 못했습니다. 그 사실이 대한민국 중년의 어느 작은 골목길에 자리한 이 집안에서 조용히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20년의 시간은 길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윤서에게, 상철에게, 지연에게, 모두에게 그들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함께, 행복하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가족의 행복을 응원해 주세요.